네. 그냥 이 설명을 그럼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미국에서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의대에서 물리치료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나중에 졸업을 하면 닥터라는 호칭을 앞에 붙일 수가 있는, 그래서 How to Become a Doctor in America라고 붙여놨고요. 그리고 저는 13학번 수건제 졸업생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렇게 말리포 시절 때 말리포를 다녀왔고 대택 교수님이랑 무척 친하고요. 그래서 술도 가끔 많이 마셨었고, 그리고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원래 잘 못했는데 학교에서 교환학생, 방문학생을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국민대에서. 그래서 UF로 플로리다 대학교로 방문학생을 가서 그때 영어를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진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내신 성적으로 보면 9점 받을 때도 있었고 100점 만점 중에 영어 성적이. 그리고 수능 제일 높게 받은 적이 4등급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그 토익 특강을 듣고 나서 친 토익이 500점대였고 영어를 되게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플로리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많이 배워서 장학금도 받고 거기서,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연장을 해서 1년 조금 더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학기는 말리포 갔다 오고, 여기 보시면 현대물리학, 화학, 생물통계학 이런 것들을 다른 탁과에서 이제 원래는 탁과 학생을 못 듣는데 이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직접 드려가지고 이런 수업을 한국에서 들어서 선수 과목을 채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에, 여러 가지는 아니죠. 5군데 지원해서 4군데에 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제가 있는 학교는 미국에서 자랑인데요. 미국에서 1위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은 미국 물리치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DP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Doctor of Physical Therapy라고 하고,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게 뭘까요? 진단, 처방, 치료죠. 그래서 우리도 진단, 처방, 치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뭐 반영골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뭐 MRI로 찍고 거기서부터 치료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그 환자들이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여서 반복적인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왜 그 반영골 손상이 생겼고 그거를 어떻게 움직임을 변환시켜서 다음에 더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가, 아니면은 손상이 이미 일어났다면 더 데미지가 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치료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과 연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 잠깐만. 홈페이지에서 네.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몇 명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기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해.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일단 여기서 내가 멋있는 거는 저 무브먼트 엑스퍼트라는 말이 되게 저기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냥 그 물리치료사들끼리 하는 얘기야,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타이틀은 그 물리치료 협회에서 따온 건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무브먼트 엑스퍼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숄더 프로블럼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단정하게 그렇지만 잘 모르는 엑스퍼트가 아닌 사람들은 뭐 근육이 약하니까 뭐 MMT 스트렝스 테스트 해보고 뭐 이 근육이 약하니까 뭐 스트렝스 시키세요. 그러면은 좋아질 겁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움직임을 평가를 하거든요. 움직임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 휴머러스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거를 튀어나와서 subscapularis가 잘 안 막아줘서 통증이 발생한다.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인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 뭐 전방 불안정이 생긴다. 뭐 이런 거를, 아니면 스캐플라 휴머러스 리듬이 잘 안 맞아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통증 부위는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무브먼트 엑스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진단 남들이 봤을 땐 네, 일단 진단이 지금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건 진단에 대한 건데 네 통증에 그렇죠. 대한 무브먼트와 관련된 통증의 진단. 네, 네. 그러면 그 진단을 의사한테 이제 뭐 리포트를 하는 거야? 다이렉트 액세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의사한테 리포트 할 필요가 없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진단을 하고 뭐 스테이지 2 glenohumeral joint instability 뭐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나서 이제 플랜 짜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로 패톨로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경우.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사한테 리퍼를 해서 의사를 한번 만나보고 이미징을 찍어보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진단부터 처방, 뭐 치료도 이제 운동 치료가 주로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치료도 물리 치료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의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에서 다 청구가 되는 건가? 네, 네. 뒤에 얘기하는 그 저기 수입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여기 뭐 65세 이상 분들은 메디케어라고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커버가 되고 아니면은 뭐 캐시 베이스라고 해서 뭐 스페셜라이즈 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만약 이 사람은 뭐 골프 스페셜라이즈다 그러면은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를 주로 받을 때는 그분들은 다 캐시 베이스로 하죠. 한 번 올 때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한국은 보통 이제 그 병원 내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이게 네. 독립적으로 밖에 자기가 개업 오픈해도 되는 건가? 주로 그런 형태인가?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아웃페이션 같은 경우 환자가 집에 있다가 운동할 때만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개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의사 따로 필요 없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의사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뭐 인슈런스 같은 그런 폴리시들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보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따로 본인이 직접 하나 아니면 직원을 또 따로 들어? 그런 건 직원을 다 따로 두고요. 그리고 개업하려면은 약간 전문가한테 그 전문가의 손길이 좀 컨설팅 같은 거. 법적으로 그런 게 네 그쪽 컨설팅을 받아서 개업을 오케이. 하고 그런 거 안 하려면 이제 짐처럼 캐시 베이스로.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네, 다음 취업과 연봉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제가 지원하려고 했을 때 많은 학교들 알아봤을 때 보통 뭐 99%, 100% 취업률이 나오고요. 이 물리치료 자격증을 딴 후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취업을 할 때 인플로이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테고리 넘버 1이라서 보통 뭐 취업해서 그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그린카드가 바로 나오거나 진짜 늦게 나와도 2년 안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미디언 셀러리인데 2020년 기준 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환율 따지면 한 9,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다고 합니다. 질문. 네. 지금 그 DPT에 아까 우리 미리 좀 얘기를 했는데 DPT 프로그램 들어온 사람 중에 AT, 그러니까 애틀레틱 트레이너 하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AT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 뭐 다를 것 같아요. AT는 제가 본 AT는 거의 배출러였거든요. 배출러에서 조금 더 해가지고 AT 받는 사람들.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지. 뭐 그거는 어쩔 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거보다 지금 DPT가 훨씬 더 대우가 좋고 뭐 근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지나겠지. 뭐. 그렇겠죠.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게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냐?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흔한 게 이제 아웃페이션 클리닉. 네, 그냥 일반 병원이라고. 병원? 클리닉? 병원과 클리닉 개념이 좀 다른데 클리닉은 한국에 있는 개인 병원 같은 게 병원 클리닉이고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하스피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이제 큰 병원을 이제 인페이션 하스피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웃페이션, 인페이션으로 크게 두 개가 나뉘고 인페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러지, 카디오펌, ICU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안녕 친구야. 이거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보통 2년 정도 더 하고 나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ICU는 중환자실, 그리고 니큐라고 이제 아기들 태어났을 때 중환자실 아기들 인큐베이터로 가는 아기들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카디오퍼멀로지하고 이제 폐랑 심장 손상된 경우만 이제 딱 따로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유럴러지 케이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쿨이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특수체육 교사 같은 느낌?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PT이고 이게 학교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제 PT가 무조건 학교마다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기들을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래블 PT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3개월에서 5개월마다 이제 주를 바꿔가면서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홈헬스도 좀 약간 그 연봉이 높은 편인데 이거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 환자분들이 몸이 좀 너무 안 좋거나 이제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거나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홈헬스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니면 스킬 너싱은 약간 요양원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주로 노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나만 질문하네. 혹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대표 뭐 의무 트레이너가 PT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 피파인가 뭐 어디 축구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DPT 중에 혹시 스포츠 팀에 들어가서 뭐 그런 의무 팀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팀에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고 스포츠 팀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봤어요. 그냥 딱 그 개인적으로 선수 클라이언트? 재활을 전문으로. 네, 그렇죠.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로. 오케이. 또는 이제 트래블 PT 하는 경우에 이제 선수단에 아예 속해 있어서 그건가? 선수단에 속해 있어서 이제 구단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댄스 팀 같은 경우에도 PT가 소속돼 있으면은 그 댄스 팀이 가는 데마다 가서 재활을 해주는 경우를 들었긴 하는데 그게 막 엄청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DPT하고 AT하고 충돌이 일어날 텐데 미국은 하여튼 DPT하고 AT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네. DPT하고 또 의사하고도 뭐 관계가 좋고. 그쵸.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저 정치를 잘하는 그런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요건인데 좀 막 엄청 쉽고 이러진 않거든요, 가는 게. 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 PT캐스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거의 모든 PT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 학교가 뭐를 요구하고 이 학교의 뭐 튜이션 얼마고 언제까지 어플라이 해야 되고 이런 정보가 다 모여 있고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원하게 되면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가서 찾아보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학부를 일단 졸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좀 좋아야 돼요. 한 4점 이상? 근데 안 좋아도 되는데 안 좋으면은 이제 토플 GRE 에세이를 엄청 잘 써야 되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성적이 좋으면 더 좋고요.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선수 과목에는 이제 수건제에도 있는 이제 생물학,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근데 이게 생물은 한 가지만 들어야 되는데 화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를 다 같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들을 때 실험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걸 하려면은 이제 수건제에서 화학을 듣고 이제 다른 탁과에 있는 1학점짜리 실험 과목을 신청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잘 이메일 써가지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뭐 화학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화학 2만 들어도 되는 그렇게 한국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뭐 이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 이 정도가 약간 기본적인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플, GRE. GRE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저를 뽑고 난 다음부터 GRE를 안 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GRE를 아직도 많이 보는 추세고,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 미니멈 80 이상을 보는 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0점 이상을 봤었고요. 그리고 GRE는 저희 학교는 이제 안 보지만 제가 어플라이 할 당시에는 GRE가 뭐냐면은 미국 대학원을 들어갈 때 무조건 쳐야 되는 약간 입학 시험 같은? 입학 시험은 아닌데 그거를 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시험을 치는 거고 하나는 수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졸업한 친구들, 한국에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면 수학을 약간 걱정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영어의 그 학교에 제가 입학할 당시에 평균 점수는 156점이었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조금. 그렇지만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에세이 잘 치면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잘 적고 손수 과목 잘 이수하고 이제 학부 점수 잘 하면은 그거 GRE 별로 그렇게 안 높아도 돼요. 그냥 저 별로 안 높았거든요. 아까 질문. 그다음에 네. 그 질문. 학부 졸업인데 보통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부 졸업 친구들이 어디 학부를 나왔어요 주로? 저희 같은 학교 많이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최대 많이 나오고 키니지올로지. 그쵸. 키니지올로지, AT도 좀 있고 키니지올로지 있고 거의 그렇죠. 스포츠 사이언스 다 이쪽 계통이 많고 아니면 뭐 물리학이나 뭐 화학 전공한 사람들 오는 것도 있고 드물게 진짜 뭐 아트 같은 진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온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되게 나이대가 연령이 좀 있죠. 한 40대, 30대 이렇게. 혹시 그리고 외국인은 미국 말고 외국인? 외국인 많지 않아요. 외국인 저희 90명인데 한 학년에 외국인이 4명이거든요. 근데 2명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살았던 친구. 그리고 저 있고 그 다음에 타이완 친구 한 명. 대단한 거네. 그렇지만 근데 경쟁이 치열한 거지. 지원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인 학생들이 제 생각이 아닌가? 아니 내가 지금 20년 전에 30년 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키니지올로지 그러니까 체육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게 저기 PT였거든. 그때는 DPT는 아니었고 그때는 2년이었지, 그지? 졸업하고 나서 2년 하면 되는 마스터였지. 마스터인데 그때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데였거든. 경쟁도 치열하고. 일단은 학점이 제일 중요하네. 학점이 높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 다음에 선수 과목을 미리 준비하는데 선수 과목은 국민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학과에 좀 협조가 필요하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리 우리는 일반 물리를 들었는데 실험이 없는 물리니까 여기다 실험을 1학점 추가해서 들어야 되고 물리 2를 또 들어야 돼? 네, 근데 저는 물리 2가 한국에서 안 듣고 저는 미국에 와서 들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근데 물리2라는 게 뭐였지? 그러니까 일반 물리고 물리2는 뭐야? 그러니까 역학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자기장 같은 거 배우고 뭐 맞아. 전류의 흐름 뭐 이런 전기 거. 같은 쪽이고 화학 그쵸. 1은 일반 화학은 그냥 이 화학 2는 어떤 거야? 화학 2는 약간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오르게닉 케미스트리에 기초. 그러니까 유기화학 쪽, 그러니까 네, 무기화학이나 그쵸. 무기화학 쪽이고 생물 2는 생물 2는 필수는 아니에요. 생물 2는 오히려 아니야? 생물 원만 들으면 돼? 생물은 한 가지만 들어도 돼요. 근데 실험 없이 그냥 대부분의 경우. 실험 없이 생물은 생물. 실험이 없어도 되고. 어, 근데 또 그 한국에서 좀 하기 어려웠던 게 어, 해부학 실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부학 그래서 저는 실습이 해부학을 따로 들었었어요. 미국 근데 가서 해부학 들은 거고. 실습이 네, 학교마다 다른데 그게 음, 굳이 진짜로 카데바 실습이 아니라도 음, 모형 같은 게 있으면 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형 실습. 그것도 미국에서 다시 따로 들은 거고 플로리다 가서. 네, 근데 이게 학점 은행제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에서 준비하려면 학점 은행제나 아니면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대학교에 있는 음, 그게 제일 학비가 싼 학교인데 그 음, 온라인 수강할 때 그 온라인 어, 수강으로도 인정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음. 한국에서 못 들은 거는 만약에 한국에 준비하고 싶으면은 그 미국 인터넷 대학교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길게 얘기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 네네, 중간에 질문에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이걸 특히 선수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네. 그래서 더 장벽이 그거는 아니에요. 높았어. 어? 그러면 왜? 그거는 아니고 지원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나머지 과목이 한 4개가 남았어요. 음, 그러면은 합격하고 나머지 4개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아, 합격을 하고도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근데 합격할 때 지원할 때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 너무 없으면은 선수학이 없으면. 한 4개 정도 없는 거는 그런 걸 막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세네 개 정도는 괜찮고 한 도저히 3-4개 힘든 정도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선수 과목 이수한 것들의 학점은 높은 게 좋죠. 다 A 정도. 그런 건 다 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은 A를 받도록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뭐 토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 영어 공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진짜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투머치 토크인데 그 1학년 때 정의루리 교수님이 하는 어떤 수업이 있었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영어를 뭐 에세이를 냈었어야 됐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제 그 동기가 얘기해 준 건데 저랑 제 동기가 같이 불려갔대요 교수님한테. 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걔가 왜 불러갔어?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걔가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네이버에서 뺏겨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불려왔다고. 그래서 진짜 영어 못했거든요, 저.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PT캐스 여기 보면은 이 PT캐스 적혀있죠. 그 에세이가 있는데 이제 지원할 때마다 해마다 에세이의 주제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하나의 에세이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다 똑같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그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잘 쓰시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에세이가.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또 써야 되고 인터뷰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보기 싫어서 안 보는 학교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PT 봉사활동. 이거 약간 한국에서 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지컬 테라피스트 아래에서 옵저베이션 아워를 하거나 아니면 발런티어 아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클리닉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미국 PT의 사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뭐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 봉사활동을 채우면은 정말 좋고요. 왜냐면 따로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30시간 최소 그리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 다양한 세팅에서 하는 게 더 좋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리ኳ어먼트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많이 봉사활동을 했었었는데
그 타이완에서 온 그 다른 인터내셔널 학생은 이 봉사 시간이 하나도 없고 대신에 그 타이완에서 타이완 물리치료실에서 봉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게 인정은 안 되지만 그거를 올려놨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미국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봉사활동,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고, 혹시 그냥 병원에서 일반 그런 운동 재활을 하는, 뭐 재활하는 그런 데서 뭐 의사의 좀 사인을 받으면 어떨까? 그거를 받아도 되는데 아마 대외 활동 쪽으로 넘어가든지 그건 대외 활동이고, 그럴 거예요. 네. 그 PT를 받아야 되고, 한국에 혹시 그 미국 PT 자격증을 받고 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분도 어느 병원에 소속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힘들 것 근데 같고. 또 학교마다 다른 게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국 PT의 그 사인이 아니고 그 미국 PT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넘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다른 뭐 20% 정도의 학교는 그 PT 넘버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뭐 외국에서 한 것도 인정이 된다. 아니면 학교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오케이. 대외 활동. 대외 활동이 저는 정말 국민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 활동을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발 담갔다가 그래서 그리고 코어 활동을 하면은 되게 많이 어디 나가고 그러잖아요. 행사 같은 거. 저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하루라도 한 거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뭐 하루 간 것도 다 넣고 뭐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그런 걸 다 적어요. 왜냐면 이게 리밋이 없거든요. 얼마까지 이거를 채우는 게. 그래서 그냥 계속 다 넣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리고 추천서. 추천서 같은 경우는 보통 교수님 추천서 2장 그리고 미국 PT 추천서 2장을 제일 아이디얼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한국 의사나 뭐 한국 PT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교환학생 어렵잖아요. 교환학생 한 학기 오셔서 봉사활동 하면서 보통 봉사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있으신 그 물치료사들한테 받거든요. 이 추천서를. 한국에서만 있으면 좀 힘들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개요. 네. 일단 PTCAS essay, 에세이 쓸 때 본인 혼자 스스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써갖고 제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학교별 에세이 요구하는 토픽도 그렇게 준비했고. 저는 뭐 에이전트 이런 도움 받지 않고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홀수로 대신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약간 스펠링이라든가 뭐 표현 같은 게 받을 수 있고. 2번째 질문은 이게 뭐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만약에 네가 미국에 교환학생을 안 가고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 이거 안 준비했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거의? 저는 이거가 먼저 목표가 아니었어요. 교환학생 갈 때만 해도. 교환학생도 가야지 이렇게 가고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놀다가 그 당시 남자친구 과 CC였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랑 이렇게 하다가 여기 교환학생 포스트 있는데 우리 같이 신청해서 미국에서 놀래?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 남자친구는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된대요. 그래서 군대를 가버리고 저 혼자 쓸쓸하게 그냥 교환학생 가서 좀 미국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DPT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누가 또 소개했어? 맨 처음에 안 거는 그 학부 커리큘럼 소개할 때 안 거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때 만난 박사생들 분들의 그런 경험을 듣고 그 당시에는 나도 PhD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장학금 받으면서 한 학기 더 공짜로 있을 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시간도 남는데 봉사활동이나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PT 봉사활동을 했었고 근데 뭐 이거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꾸 질문이 이제 꼬리를 물어서 미안한데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교환학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거든. 간단하게 국민대
교환학생은 갈 수 있는 방법. 이제 12월 학기가 마쳤으니까 3월 달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월 달 초기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아니면 진짜 늦어도 셋째 주 안에 교환학생 공고가 그 홈페이지에 뜨고요. 그리고 국민대 그 뭐지? 그 도서관 옆에 있는 그 건물 국립국제관인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환학생을 공학관? 공학관 말고 이렇게 경학관 말고 도서관 바로 옆에 새로운 건물. 어찌됐든 거기서 아무튼 그 건물 거기서 이제 이걸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걸 잘 보시고 그때 토플이 요구되는 게 있고 토플이 요구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때 저는 영어를 못했으니까 토플이 요구되지 않는 미국에서 영어를 순수하게 배우러 가는 방문 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갔었고 만약에 토플 성적이 있으시면은 미국의 교환 학생으로 가서 그때 한국에서 듣지 못한 선수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년 한 거야? 그런 학생은? 저는 원래 한 학기로 신청하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연장을 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 학교에서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1년 있었어요. 등록금은 거기 학교 등록금을 내는 거지? 미국 등록금. 등록금은 한국에서 학점 인정을 받으려면 한국의 학교에서 돈을 내면 돼요. 괜찮네. 네, 한국 학교 돈 내고. 또 혹시 여기서 교환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 있어요? 아무거나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나만 질문하는데 내가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걸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네, 저 흐름을 끌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네, 아니, 질문 없어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요. 네. 마이크 켜고.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개 해도 돼요, 여러 개. 여러 개 해주세요, 제발. 저도 그 내년에 독일로 1년 갔다 오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그 미국 쪽 말고 유럽 쪽으로도 그런 뭐 비슷하게 뭐 알고 있는 정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지? 전혀 없고요. 독일어 가능하십니까? 독일어는 지금 조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 전혀 몰라요. 유럽 쪽은. 유럽은 뭐 명칭이 피지오테라피라고 하는 것 같아. 약간 미국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현재 그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피지컬 테라피의 대우가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아까 윤행은 선배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개원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센터를.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뭐 유럽 쪽은 난 잘 모르겠는데 유럽 쪽은 또 다시 한번 뭐 기회 된다면은 유럽에서 혹시 그 피지오테라피 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초청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다른 질문 없나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입학 준비. 수강 신청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선수 과목을 미리 안 와놔서 그 수강 신청을 그에 맞게 다 해야 되고요. 학부 성적은 한국이 4.5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4점 이상은 아니면 3.8? 아니면 3.7 이상?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어는 최대한 졸업 이후에 더 이상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때 교환학생과 방문학생을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강남에 가면 좋은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GRE 같은 거를 준비하면 되고요. 토플이나 GRE.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교환학생, 방문학생 하면서 따로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 외 건강재활 관련 활동 다 잘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좋은 교수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선택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제가 원래 PhD를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런
뭐 이 주제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일단은 리서치가 강한 학교를 쪽을 선택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지. 그래서 커리큘럼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의 기준으로. 저의 약간 경험상. 그리고 요새 또 좋은 게 요새 여기에 이제 블랙 라이브 매터라고 인종차별에 대한 게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90명 중에 흑인 학생이 한 명인데 저희 밑에 그 2열에는 갑자기 흑인 학생 한 5명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학하시면은 지원하시면은 약간 뽑힐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를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위치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랭킹, 근데 굳이 다 졸업을 하면 다 똑같은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되긴 하지만 랭킹이 좋은 학교는 좀 더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를 해서 내가 준비한 이 선수 과목이 이 학교랑 잘 맞는지, 아니면 선수 과목을 먼저 준비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내가 뭐 8월 때까지 아니면 9월 때까지 10월 때까지 이게 다 마무리될 텐데 만약에 학교 데드라인이 8월 달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드라인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 계획을 짜가지고 이때까지 뭘 하고 이때까지 뭘 하고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 설칭을 좀 저는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지원을 하고 이제 운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영어 이름 럭키라서 굳이 럭키라고 넣어놨어요. 제발 나 뽑아달라고. 이름에 운도 있잖아. 그 전에 그 잠깐 학교- 그 전으로 가서 네. 한번 네. 물어볼게. 제일 궁금한 게 학비일 것 같아. 학비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학비가 세거든. 학비 셉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투자한 만큼 뽑을 수 있는. 학비가 보통 어느 정도 돼? 학비 저희 학교는 지금 학비만 음. 117K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환산하면 생활비랑 다 해서 한 2억은 드는 것 같아요. 1년에? 1년 아니고 3년. 3년에 한 2억 5천? 2억? 3년에? 근데 싼 학교도 있어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3년에 싸요. 2억이면은 좀 비싼 편인데 그만큼 이제 학교 랭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만한 거고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근데 학생들은 론 받나? 론 받아서나 아니면 어떻게? 그쵸. 대부분 학생 론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리서치하는 학교가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DPT라는 게 이제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요. MD도 마찬가지고, 이후에서 의사 되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튜이션이 웨이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뭐 장학금 부잣집 애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론을 받아서 쓰는데, 외국인 학생은 론을 못 받는 것 같고, 집에서 론 받아야지. 집에서 론을 받고. 내가 USC 우리 애들이 USC 다녀왔고 USC인데 네. 지금 워싱턴 유니버시티 거기에 1등 되기 전에 USC가 1위였을 거야. 피지컬 테라피. 네네. 저희 거기도- 1일 때 거기도 1위였어요. 제가 네. 지원할 때. 거기도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 근데 좀 싼데 그쵸. 하려면은 좀 주립대 쪽으로 좀 알아보면 되고. 주립대 그거는 하면 한 2억 컷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억 정도로. 아마 저기 근데 AT 한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AT도 저기 장학금 없어. 또 2년 그냥 자기 그렇겠죠. 돈 내고 다녔는데 뭐 이만큼까지는 안 비싸겠지만은 거기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 계획도 좀 세워갖고 해야겠네. 그렇죠. 재정 계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프로그램이 몇 개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여기 그 협회에서 뭐 만약에 물리치료사 협회 있으면 거기서 컨트롤할 것 같은데 숫자를 저기 제가 지원할 때 봤을 때 엄청 많았어요. 한 100군데 정도 되나? 100군데 훨씬 넘죠. 그래 이 정도야? 훨씬 넘죠, 훨씬. 의과대학 수만큼 정도 되네. 의과 대학 있으면 거의 다 있는. 의과대학. 큰 학교면 거의 다 있으니까.
오케이. 또 다른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거 대신 물어봐야지.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다른 궁금한 돈 거. 비싸요, 여러분. 어. 그 비싼 만큼 투자한 만큼 나는 충분히 그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뭐 의대는 더 비싸잖아, 사실. 이대는 맞아요. 여기 저희 내는 거에 4배. 그러니까 의대는 훨씬 더 비싸고. 저희 그쵸. 근데 뭐 그 의사가 된 다음에 그 돈을 충분히 빠른 기간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물리치료사 DPT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고. DPT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차피 저희 똑같이 선수 과목 똑같거든요, 이대랑. 음, 근데 저희 3년마다 끝내고 뭐 많이 들어도 3억에 끝내고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면 한 뭐 열심히 해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생활비 다 하고 해도 5년 이상 하면은 뭐 다 갚을 거고. 근데 의사 어떻게 되냐면요. 저 의사 친구 있는데 와우. 4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 4년 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론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3년, 4년 더 레지던스 해야 돼요. 레지던스 하는데 돈 받지만 받아도 500만 원밖에 못 받고 많이 안 받거든요. 레지던스 할 때. 그리고 일을 40시간 하는 저희는 무조건 4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뭐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사 레지던스 할 때는 보통 60에서 80시간 정도까지 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진짜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배출러부터 시작해서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나마 빨리 끝나요. 하지만 여기는 학부 4년 해야 되고 의대 4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미국에서는 저 키니지올로지 나와갖고 의과대학 가는 애들도 종종 있지. 그쵸, 많죠. 프리메드 시키니까. 그쵸. 오케이.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학교 생활 쉽지 않고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제가 1학년 때 이게 생활표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내주는 스케줄 표인데 지금 보시면 매일 8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고요. 매일입니다. 그래도 뭐 금요일은 좀 일찍 맞춰서 3시에 마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매일매일 수업이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 조그맣게 글씨 적혀 있는 게 다 과제 아니면은 시험 그 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시험이 그냥 뭐 매주 한두 개씩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방학을 줍니다. 방학 여기 보면은 이틀을 줘요. 이틀 방학 주는데 그 다음에 다 시험이죠. 그래서 방학 줘도 방학을 절대 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요일 일찍 마치는데 사실 금요일 일찍 마치는데 사실 이 토요일 안 보이는 이 토요일에 학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부학 실습, 카데바 실습할 때 그거 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또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 카데바님을 만들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 마치면은 저녁 먹고 또 이 수업 그 과제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우는 친구 되게 많고요. 아무튼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학교 들어오기 전에 팔타임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었을 때 할로윈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아웃페이션 클리닉이라고 환자들이 왔다가 가는 그런 클리닉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은 이런 테이핑 수업 많이 하지 않아요. 한 3년 중에 뭐 한 3, 4시간 배우는데 그때 즐겁게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 엑스퍼트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앞에 교수님이 설명하고 여기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보통 메인 교수님이 앞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한 2~3명 정도 있으면은 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저희 90명인데.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 선생님들 한 명이 한 3~4명씩 케어한다고 생각을 2명, 3명씩? 그래서 하고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룹을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저희 그룹에 8명이었거든요.
8명에서 교수진들 2명씩 매일 들어와서 수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1대4 비율로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그렇지 되게 교수님들이 열정 있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거나. 교수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승민이랑 종강이도 카메라 켜고 저 선배님한테 인사하고 질문 편하게 이제 질문해.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가야지 질문할 것 같은데. 추천서가 중요한 여기 뭐 저기 메모가 떴는데 추천서가 중요한지 뭐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좀 약간 추가 보충 설명해 달라는데. 추천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물리치료 미국 물리치료사 때 받는 추천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누구 추천서가 더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받아야 되잖아. 일단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받기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 거의 뭘 믿고 뭘 같이 일해보거나 뭐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봉사활동한 곳에 가서 추천서를 받는 거지.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과 추천서는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 한 곳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엄청 흔쾌하게 보통 수락을 해줘요. 너무 막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아예 안 오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경우에는 보통 막 그분을 오래 안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써주지만 뭐 엄청 디테일하게 얘가 뭘 했고 이런 거를 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거는 뭐 같이 활동했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그쵸.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애들이 질문 생각하는 동안에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체육과 나와서 트레이너를 많이 원하잖아. 트레이너가 됐건 선수 트레이너가 되건 퍼스널 트레이너건 선수 트레이너건 DPT건 간에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학교에서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걸 따로 이렇게 교육하는지. 왜냐하면 계속 클라이언트들이 뭐 자기가 오픈해서 하면 올 텐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고 특히 미국에서 계속 있으려면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플하고 GRE 잘 본 거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걸 따로 좀 이렇게 있는 건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좀 몇 년 동안 있다가 그 미국 생활을 먼저 하고 이걸 결정한 케이스라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 생활을 할 때 생활이 안 맞아서 울면서 한국 돌아간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생활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마음 먹기 전에 사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서 나는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미 투자해 버렸고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되면은 그 진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먼저 해봐서 이 컬처랑 나랑 잘 맞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 같은 거 아니니까 뭐 엄청 말을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 무브먼트 시스템 할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무브먼트 코렉션 해도 막 그렇게 뭐 엄청난 영어 스킬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케이스 시나리오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17세 축구 선수인데 병원에 왔는데 오른쪽 무릎의 안쪽 편이 빨갛게 부어 있고 뭐 점프를 할 때 통증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지금의 히스토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케이스를 주면은 저희가 그 케이스대로 뭐 한 학생은 환자를 롤플레잉을 하고 우리들은 뭐 PT를 롤플레잉 하고 이제 교수님은 저희를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주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뭐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프랙티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케이스 시나리오를 주면은
이제 교수님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PT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뭐 스튜던트 피지컬 테라피스트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한번 해보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진짜로 치료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롤플레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너는 이거 핸들링이 좀 잘못됐고 뭐 이런 걸 다 체크해 주죠. 그래서 졸업할 때 정도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 들려요. 성품도 좀 약간 사람들 상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성품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뭐 적성이라 그럴까? 물리치료에 대한 그쵸. 적성을 얘기하자면은 사람 몸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사람의 아픔을 뭐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보통 몸이 아프면 뭐 마음이라든가 뭐 정신도 별로 이렇게 안 좋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좀 말로 좀 이렇게 유쾌하게 해주면서 이런 내가 그래야지 이왕이면 그래야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는 해? 이해하면 이렇게 해봐. 이해해? 이해 못해? 재욱이는 이해 못하겠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그럼 다 질문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아무 질문나 괜찮아. 진짜 제발 해줘요. 안 들려. 마이크.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다. 해. 당연하지. 저는 그 14학번에 그 민열이 형이랑 좀 많이 연락하고 있는데 그 형도 맞아. 아까 민열이 오늘 카톡했던데. 근데 뭐 들어오려다가 뭐 서버가 뭐 안 된다고 못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네. 근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다고 막 안 맞는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고 민열이 형도 지금 막 일본 생활이 안 맞는다고 그래? 고민 중이고 그런 게 왜냐하면 민열이 일본에서 공부 안 해봤는데 그냥 가서 그래. 내 생각에. 근데 혹시 뭐 편하다고 하셨었는데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나 외국에서 살면서 그런 게 좀 어떤 게 주로 많이 어려운 게 있는지. 나는 진짜로 잘 맞는 것 같아, 사실. 왜냐하면 내 영어 엄청 못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올 때 부담감이 없었어. 왜냐하면 나 진짜 온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 정도로 영어를 싫어하는 애였거든. 가족 중에서. 우리 언니가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언니 나 포기했지, 어렸을 때부터. 얘는 도저히 공부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막내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 언니들은 좀 공부를 했어. 근데 나는 집에서 약간 포기했어.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왜 미국에 갔지? 영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었어. 근데 내가 약간 계획도 잘 짜는 그런 애가 아니란 말이야. 원래는 그냥 무작정 약간 하자 이런 느낌인데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갔는데 그 언니한테 도움을 청했지. 왜냐면 언니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미국에 가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 너무 못해서 집을 못 구하겠다. 나 혹시 도와주면 안 되냐고 했어. 우리 언니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써라. 구글 통역기 써라는 거야. 구글 통역기 돌렸지. 근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갔어. 그냥 미국에. 집이 없지. 첫날에. 그래서 그냥 뭐 에어포트에서 예약을 했어. 호텔스닷컴에서. 한국어 되니까. 엄마 카드 끌고 이제 호텔에 갔어. 근데 호텔 가는 것도 영어 못하잖아. 호텔을 못 가겠는 거야. 버스 있는 줄 알았는데 버스가 없어. 너무 시골에 가서. 그래서 히치하킹 했어. 히치하킹 해서 그 호텔에 갔어. 그때부터 너무 힘들게 나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뭐 영어 못했잖아. 근데 뭐 다 도와주더라고. 여러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영어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책을 하나 들고 왔지.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마트 같은 데 가. 오늘은 뭐 우유를 사는 거를 뭐 배우고 싶어. 그럼 우유 사는 것만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가. 우유 먹지 않을 건데 그냥 마트 가가지고 우유 계속 달라고 온 마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어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거 들었을 거 아니야. 직원들은 뭐 어디에 이게 있냐. 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어 되게 못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토플 학원 안 다녔고 뭐 GRE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뭐 단어 공부 조금 하고 하니까는 그래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렇게 한 생활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아 그래서 미국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생활이 되게 고맙고 아 나 다시 돌아오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때 잘 맞는 걸 알았어 내가. 근데 많이 울었어. 아 뭐가 예를 들어서, 힘들었냐면 음, 아 뭐가 힘들었지? 음, 외로운 거? 어, 힘들 때 있는데 내가 또 잘 까먹어가지고 뭐가 힘들었을까? 뭐 가족들도 어, 없고 뭐 친구들도 없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가족들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하면 되고 맞죠. 그래서는 아 진짜 한, 힘들었을 때 있었다. 한국 음식? 아, 한국 음식 그것도 내가 요리를 너무 힘든 거 있다. 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 그게 힘들어. 맨날 라면만 먹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도 똑같지 뭐. 그리고 힘든 거 있는데 그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진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카페도 열고 뭐 음식점 열고 이랬지. 여기는 다 닫혀가지고 진짜 한 달 동안 아무도 못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진짜 힘들었고 그거 아니고는 괜찮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뭐 시카고 같은 데는 대도시잖아.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가 영어 좀 못하면은 좀 무시하는 게 있는 거고 오히려 약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좀 잘해주는 것 같은 그거 내 생각인가? 되게 난 플로리다 있었는데 거기는 캠퍼스 타운이었거든. 그래서 되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아까 어른들이 얘 학생이구나 불쌍하다 애야 나 영어 못하고 막 버스도 못하고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잘 길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혹시 승리는 질문 없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 1학기까지는 응응. 원래는 교환학생에 가고 싶어서 생각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방문학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응응응. 저도 그걸 보긴 봤는데 교환학생의 그 카테고리가 더 많아서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못 봤는데 혹시 그 두 개 차이가 있는지 차이 있지. 차이 좀 커. 그 교환학생은 뭐냐면은 일단 토플 성적이 필요하고 지원할 때 네. 그리고 방문학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영어 진짜 못해도 돼. 그게 방문학생이야. 아,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 교환학생은 가가지고 진짜 미국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물학을 들으면은 그 미국 학생들이 있는 생물학에 너가 딱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 학점을 그대로 받지. 네. 하지만 방문 학생은 일단 학점을 받을 때 패스 논 패스인가? 그걸로 받을걸? 아닌가? A로 주긴 주는데 그게 결국엔 패스 논 패스인가? 그러면 아무튼 그렇고 방문학생은 그 수업 받을 때 수업을 영어를 들어. 영어 수업을 듣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미국인 학생이 있는 곳에서 수업 받는 게 아닌 겁니까? 대학교는 그거 있잖아. 우리 학교에 국제교육원 있나? 국제교육원인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뭐 중국인 학생이나 어디 다른 나라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국어 공부하는 그 건물 있잖아. 도서관 네. 옆에. 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가서. 아, 방문 학생이 방문 학생은 그 같은 학교는 맞아. 근데 아. 그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야. 주로 이게 어학연수지 뭐. 그 아, 어학연수고 그치. 어학연수야, 어학연수. 교환학생은 거기서 정식으로 그 학점을 듣고 미국은 학점이 돈이거든. 그 학점을 들어서 자기 학점을 인정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표에 그 학점이 나오는 거고 방문 학생은 학점을 들을 수 없고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어학연수 정도는 한 학기 방문 학생 하시고 그럼 한 학기 더 하셨다고 하셨는데 응. 그럼 그것도 또 방문 학생으로 그렇게 신청을 그렇게 해서 학점이 계속 국민대학교에는 학점이 계속 쌓이는 거지. 미국에서 한 그 학점이. 아, 일반 선택으로. 아, 그러니까 교환학생은 좀 선정되기도 어렵고 가기 힘들고 방문학생은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방문 학생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뽑힌다고 보는 방문학생은 그리고 방문학생으로 그런 거 가서도 같아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고 PPT 이걸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어, 그냥 처음 영어를 좀 잘하는 거 아니고 미국에 만약 미국 생활을 처음으로 가는 거면 방문 학생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observation hour를 채워도 시간 많으니까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이거 미국 큰 학교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 한국 학생인데 이제 박사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을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는 뭐 DPT 학생 이렇게 연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사이트는 학교의 그 국제교류팀 그 사이트 혹시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예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제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제도에 대해서만 저기 행운이한테 물어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건 여기서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방문이건 교환이건 간에 미국의 대학에 가서 거기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거 준비, 봉사활동이라든가 이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굳이 뭐 행운이한테 지금 물어볼 필요 없고 귀한 시간 한 건데 그렇게 하고 내가 알기로는 뭐 행운이도 알겠지만 우리 학과 그 스포츠 건강재활 전에도 체육학과 나와서 그 물리치료학과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물리치료학과에 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재입학한 학생들 꽤 많아. 또 가깝게는 배우람이라고 해서 우람이가 13학번인가 그렇지. 10학번인가? 10학번. 10학번인데 우람이도 졸업한 다음에 걔는 석사까지 졸업하고 우리 국민대에서 그다음에 뭐 카톨릭 의대 그 병원에서 관계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인제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한 거야. 네, 편입이 1학년부터 아니고요? 1학년 편입이 아니라 입학, 재입학 시험 봐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다 4년을 다닌 거지. 아마 편입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편입 티오가 그 물리치료 4년제 물리치료학과에는. 그러니까 우람이랑 행운이랑 다른 점은 우람이는 국내를 가면서 4년 동안 등록금으로 2천만 원을 쓴 거고 행운이는 4년까지 해서 하여튼 뭐 10배를 쓰는 거고. 근데 대우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미국의 물리치료사가 10배 이상, 수십 배 이상 대우를 받을 거야 아마. 근데 그 DPT 굳이 석사 없어도 되니까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람이는 석사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었는데 가장 내가 인제대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인제대학교에 거기 근무했었는데 거기 졸업하고도 물리치료학과로 편입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전문대로. 많아. 사실 저희 위에 학년에 인터내셔널 학생이 딱 한 명인데 중국분. 그분은 사실 중국에서 의사 하다가 온. 의사들 하다 맞아 그런 경우도 많이 들어왔어. 의사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지. 평균 연령이 제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입학했을 때 미국 나이로 23인가 24살이었는데 그게 딱 에버리지였고 약간 수다 떠는 것 같은데 사실 내 후배 중에 지금 나보다 한 5살 후배니까 한 50 정도 된 후배, 50살 정도 된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포항공대 기획과를 나왔어.
그리고 뭐가 석사를 서울대에서 석사 그 체육 쪽으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석사 마친 다음에 대구 한의대에서 한의사야. 한의사를 하면서 한의사 받고 그다음에 대구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교수를 그만두고 지금 미국에 이민 갔거든. 그리고 나랑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뭐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줌 주소 가르쳐주고 들어와서 너 들어라. 근데 지금 뭐 바쁜지 까먹었는지 못 들었는데 내가 그거 설명해 주려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한의사 그 공대 나오고 한의사까지 하고 나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옵티멀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학과 들어가서 3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자기가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의사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활 운동 그게 또 좋은 게 저희 디그리로 주마다 다른데 드라이 니들링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침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의사까지 쓰면 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게 문제긴 괜찮아. 한데 근데 약간 천재야. 그러니까 뭐든지 시험 보면 다 잘 봐. 천재야. 내가 인정하는 천재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대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대가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물리치료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금 학생들은 감을 못 잡을 것 같아. 미국에서 물리치료사 대우 같은 게 한국에서 워낙 열악하고 형편없으니까 그래도 물리치료학과가 저기 입학 성적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직장은 있는 거잖아. 항상 일자리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그걸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든 요즘에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한국에서 따지면 약간 재활 전공인데 그 이미징이나 아니면 프레스크립션 약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거의 재활의학과 의사지. 그러니까 미국은 재활의학과 그렇죠. 의사가 적어 물리치료사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 재활의학과 의사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밖을 안 뺏기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계속 개업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의사 밑에 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사 밑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거의 의사하고 거의 대등한 그 지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뭐야 그 형님 공부하러 바쁜데 이렇게 근데 여러 명 들어오면 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괜찮아. 산만하고 그랬을 것 같고 굉장히 적지만은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된 것 같고 내가 또 몰랐던 거 궁금했던 거 많이 알게 되면서 학생들한테 내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고 혹시 여기 있는 학생 중에서 뭐 미국에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치육과 나온 사람 중에 처음으로 미국에 그 물리치료 박사과정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꼭 들어야 될 정보 같은 거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알았으면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이거 다 똑같구나. 줌이 가르쳐 주는 그건데 근데 너무 지금 뭐 음질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전달하는 이 내용도 다 너무 이게 너무 클리어하게 들어오고 너무 좋은데 뭐 나도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고 나는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만난 기회가 없잖아. 내가 미국 물리치료사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만나서 궁금했던 거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면 해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여기서 제발 아무거나. 네, 질문 네. 저기 키고 혹시 막 자소서 같은 것도 보나요, 영어로? 그게 자소서가 에세이야. 에세이야 그게. 그게 에세이예요? 근데 주제가 있거든. 막 자기 막 이력 막 그런 거 막 자소서 같이 그렇게 쓰는 건 없나요? 그게 뭐 이력서는 내가 한국 자소서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PT캐스 여기 뭐냐? 뭐지? 뭐야? 괜찮아. 잠시만. 이거 너무 내 사생활 어떻게 끄는 거지? 다른 거 안 보여 지금. 저기만 보여. 그 PPT 화면만 보여. PPT 화면만 보여요? 지금 PPT만 보여. 아까 준비했던 필요한 거잖아. 여기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PTCAS.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대외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로그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이거 대외 활동란을 클릭하면은 거기에 뭐 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대회 할 때 뭐 재활 팀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적으면은 이제 기간 얼마에서 얼마 동안 몇 시간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거 적는 게 있어서 그거 자기가 한 거를 미리 다 생각해놨다 거기다가 추가 다 짜르륵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코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동아리 활동 회장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거를 다 디스크립션 안에다가 다 적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아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게 아마 자소서적으로 하는 거 같고 에세이는 진짜로 뭐 너가 왜 물리치료 의사가 되고 싶어 막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 내 느낌에 에세이가 제일 힘들 것 같아. 에세이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다 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가 내가 살아온 그 과정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세이가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에세이 쓸 때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 아 내가 뭐 ACL 인저리가 있었는데 ACL 파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재활 운동을 하다 보니 그거 이거야, 너무 이거. 진부해서 안 되고 이거. 그거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저기 말고 맞아. 자기 스토리를 낼 수 뭐 있고 제일 좋은 건 거지 뭐 학교에 생활하면서 뭐 인턴으로 우리 그 국민대에서 인턴으로 어느 병원이라든가 어느 팀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부상을 입고 재활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좀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좀 더 체육 말고 이런 물리치료학이라는 전문성을 더 갖춰야겠다. 그래서 이러면은 스토리잖아. 이게 그런 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는 게 에세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급해서 마음이 빨리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했고 우리 요새 혜문이가 다닐 때하고 다른 게 우리가 지금 전체 1, 2, 3학년 전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 시간이 있어. 수업이 있어. 매주 뭐 수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에 세미나를 같이 들어요. 뭐 취업 특강이라든가 해서 뭐 우리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내가 학기 중에 그걸 한번 윤혜은 선배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한 거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학생들 다 모였을 때는 걔는 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고 전혀 부족함 없었고 빠진 거 없었고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뭐 그때 한번 저기 내년에 그때 세미나 할 때 한번 더 모셔도 되지? 네, 괜찮죠. 시간만 괜찮으면은. 시간만 괜찮으면. 시간만 잘 맞춰갖고 그때 한번 더 부르게 했고 지금 아마 방학이라서 뭐 근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못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너무 공지를 일찍 했어. 한 2년인가 생각하고 애들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 마지막 질문인 사람. 이런 기회 없어요, 여러분. 없어 진짜. 아니면 3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 이제 뭐 나는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는 학부 다닐 때가 오래됐지만은 이런 경우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범대 나왔으니까 체육 교사 이외에는 어떤 길도 없는 줄 알았어. 이런 걸 알았으면 학교 다니면서 학부 때 미리 준비했으면은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도 약간 체육교사 하려고 임용 받잖아요. 임용인가? 위에 제일 공부 잘하는 2명은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계획이 없다 보니 그거 신청하는 날짜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운이 좋았네. 다행이었네.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체육과 나와서 제일 좋은 직업이 교사야. 현재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직업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해. 제일 안정됐지.
그지?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뭐 누구에 대해서 뭐 곱실거리거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지. 현재는 제일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야. 나한테 상담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일단 교사를 생각해라. 근데 자기가 교사에 도저히 적성에 안 맞거나 아니면 또 너무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되 현재는 그래 불행하게도. 만약에 우리 미국처럼 체육과 나와서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그 저희 DP 전문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한국의 물리치료사는 진짜 형편없거든. 대우가. 그리고 난 물리치료학과 가는 건 난 별로 권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미국에서는 거의 의대 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데 만약에 제일 중요한 자기 실력과 더 중요한 재정적인 그 저기 뒷받침만 된다면은 충분히 난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미국, 올 수 오히려 있으면 나는 오는 게 그렇지. 미국에서 난 저기 치육과 PhD보다 낫다고 생각해. PhD 하려면은 최소한 6년 걸리잖아. 석사까지 합쳐서. 아, 그쵸. 6년 걸리고 돈도 네. 만만치 않게 들고 어시스턴십 있더라도 그 시간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PhD 받고 한국에 직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PhD 되게 받고 포스닥 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국에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PhD들끼리 경쟁하거든. 거기서 자기가 저기 뭐 두드러지게 웃어야 되거든. 근데 PhD도 적성에 교수님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PhD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PhD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과정에서도 리서치하는 그런 수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하다가 매트릭스 몇 개 리뷰하는 매트릭스 만들다가 이거 못하겠다. 그 PhD는 그러니까 박사인데 박사 과정은 여기 창의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새로운 걸 호기심과 창의력이 많아야 되고 여기에 DPT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과 오랜 시간 장시간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말하는 거를 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해야 될 것 같고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멘탈이 강해야지. 멘탈이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행운이는 여학생이지만 내가 보기엔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통이 크고 막 그냥 저긴데 뭐. 내가 학부 때 잘 얘기는 많이 못 해봤지만은 내가 물어보니까 애들 다 그러더라고. 행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생활했던 애들이 대단하다고. 또 있구나. 거침없다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거침없다. 가끔 그게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자. 그럴까요? 다 같이 저기 행운이한테 크게 고맙다고 박수. 반가웠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또 연락할게. 네. 내가 사실은 이번에 겨울에 미국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 못 갈 것 같아. 진짜. 저기 우리 애 큰애가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거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되면은 내년 여름에 가게 되면은 한번 잠깐 얼굴에 보자. 꽤 멀리 뭐라? 미국 멀어봤자 미국이지. 네, 좋아요, 교수님. 그래. 오늘 고마워. 네. 그래. 들어가세요. 남은 공부 잘 안녕, 마무리하고. 얘들아. 감사합니다. 공부해봐. 그래. 안녕. 나갈게.